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한국 왕래가 잦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시는 한인분이라면 본인의 항공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서둘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1년 후면 쌓아두었던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주 한인들 같은 경우는 좌석 구입이나 승급 외에 호텔이나 놀이공원 등에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서 빚 좋은 개살구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납니다. 결국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마일리지를 쓰지 않고 소멸되면 항공사에만 좋은 일이 되겠죠. 오늘 뉴스는 북핵 관련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 3단계 요격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1단계 발사 직전에는 사이버, 전자무기로 공격해서 이 북한 미사일 시스템을 교란하고 2단계 발사 직후에는 전투기나 드론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시키며 3단계에서는 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체계로 강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레드라인에 도달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3차례에 걸쳐 격추를 시도하는 3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체계이기 때문에 효과를 확신할 수 없어 3단계로 전면 개편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급 대처한다며 40억 달러의 비상예산을 요청해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는데 이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3단계 북한 핵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1단계 발사 직전 단계에서는 사이버와 전제전 무기를 사용해 북한 미사일과 통제 유도 시스템을 교란하게 됩니다. 북한이 마음먹은 대로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사해도 직후에 폭발 또는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교란시켜 저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파괴하는 공격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발사 직후 가속 단계로 미군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 시도하거나 드론 무인기를 띄워 레이저 빔 또는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이 레이저 빔과 공대공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대형 드론 무인 공격기인 아벤저를 투입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3단계 중간 궤도 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실패했을 경우인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미군 기지에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을 현재 44기에서 104기로 2배 이상 대폭 늘리게 됩니다. 동시에 개선된 킬 비이클로 충격파만 가해도 북한 핵미사일을 파괴시킴으로써 요격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3단계로 전면 개편하는 이유는 MD 계획에 1,000억 달러 이상 투입했으나 아직도 실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경우 요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이버, 전자전, 첨단 요격 무기들을 총동원해 최소 3차례 격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카 해결책으로 드리머 보호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연방 상하원, 공화, 민주, 양당 간 협상이 본격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악관이 지나친 요구사항을 고수하고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윤재 기자입니다. 다카 추방류의 정책 폐기일이 다가오면서 워싱턴 정치권에서 드리머 보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 협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와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구동성으로 80만 드리머들을 구제해줄 다카 해결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는 현재 워킹그룹을 각각 구성하고 공화 민주 양당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최종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기 위해 협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카 해결책을 주도하고 있는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워킹그룹인 존 카린 수석 대표와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 석시드 법안의 저자인 톰 틸러스, 드림 법안의 저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드림 법안의 공동 저자인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과 주로 만나 초당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머 보호 법안을 언제 성사시켜야 할지, 시기에서부터 어떤 법안과 연기할지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다가 체인 이민 폐지 등 합법 이민 개편까지 요구한 백악관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12월 중순까지 반드시 가결해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다카 해결책을 부착시킬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다카 해결책이 없이 민주당 의원들은 성탄절에 고향에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당내 단합을 이뤄내 연방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면 다카 해결책과 드리머 보호 법안은 내년 1, 2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화당이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 과반수와 상원 60표를 모아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될 경우 다카 해결책이 올 연말에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KTV 뉴스 김윤지입니다. 이 드림 법안이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8천여 명의 한인을 포함한 8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립니다. 민주당은 올해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 3월까지 협상하며 미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느긋한 이들에게 압력을 가해 드리머들의 삶을 지켜주려는 노력은 우리들 이민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지만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 등 한인 단체들이 단합해서 이 드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의원도 계속 들볶는 유권자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류 정치인들이 LA 한인타운에 모여 한인사회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민자 보호와 노숙자 문제 해결, 그리고 기호용 마리화나 규제안 마련 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문지혜 기자입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모처럼 LA 한인타운에 모여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미연합회가 12명의 주, 카운티, 시 의원들을 초대해 제23회 정치인 정례오찬을 개최한 가운데 이민자 보호, 노숙자 문제 해결, 기호용 마리화나 규제안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치안, 무분별한 개발, 저소득층 아파트 확충,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사회 현안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다카 수혜자를 포함해 이민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LA 한인타운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 대신 럭셔리 아파트들만 들어서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벤자민 알렌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주택 보조금 확대를 위한 메저 H와 12억 달러 규모 노숙자 지원 공채 발행안, 프로포지션 트리플 H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준비돼 노숙자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후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학교 등 공공장소로부터 멀리 위치하도록 관련 규제안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오찬 행사를 기획한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한인 노숙자, 시니어 강제 퇴거 등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한인 사회 내 이슈들을 주류 정치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연합회는 허브에 쓴 LA 시의장 사무실과 함께 내년부터 LA 한인타운 일대 노숙자 관련 데이터 분석 작업에 돌입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각 지역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LA 지역에서도 이번 주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LAPD는 특히 내일 저녁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자 적발에 나섭니다. LAPD에 따르면 내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 날인 19일 일요일 새벽 1시까지 5시간 동안 한인타운, 웨스턴 애베뉴와 유가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합니다. LA 한인타운 외에도 LAPD는 이번 주말 LA 곳곳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거나 순찰 활동을 강화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오늘 저녁엔 라브레아와 로데오, 위티어와 카물로스에 그리고 내일은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셔먼옥스에도 각각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푸틸 지역의 순찰 활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도 되기 전 LA 카운티에서 독감으로 평소 건강했던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어제 2017-2018 독감 시즌에 주민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은 중년 여성과 고령의 남성이며 둘 다 평소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제프리 겐젠 하우저 박사는 감기는 여전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면서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감은 5살 이하 어린이, 65살 이상 노인, 임산부, 그리고 천식이나 폐,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